여러분, 솔직히 말해봐요. 인스타엔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내 방구석만 이렇게 컴컴한 미아 상태일까요? 오늘 뽑으니 더 문카드처럼 앞은 안 보이고 주식은 파랗고 저만 운이 없는 건가요? 다름이님,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운이 없는 게 아니라 주파수가 안 맞은 것뿐입니다. 맞아. 우리는 지금 물질이라는 좁은 창문으로만 세상을 봐서 그래.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 그물망 속에 살고 있거든. 또 어려운 말씀. 주파수니 그물망이니 그거랑 제 통장 잔고랑 무슨 상관인데요?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분석한 양자물리학과 영혼의 우주에 따르면 우리 영혼은 3차원 지구라는 학교에서 공부 중인 학생입니다. 지금 다름이님이 느끼는 불안함은 양자역학의 중첩 상태와 같아요. 내가 관측하기, 결정하기 전까지는 성공한 나도, 실패한 나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이죠. 이걸 인연법이라고 해. 내 영혼의 질량이 낮으면 자꾸 어두운 주파수에만 채널이 고정되는 거야. 내가 내면의 공부를 해서 질량을 높이면 성공이라는 주파수가 저절로 잡히기 시작하는 거야. 억지로 잡으려 안 해도. 오, 그럼 제가 2026년형 AI 시대에 돈 좀 만져보려면 제 영혼의 질량부터 키워야 한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2026년의 수익화는 단순히 무엇을 파느냐가 아니라 내 영혼의 고유한 데이터, 즉 진정성으로 특정 팬층과 양자 얽힘 상태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영상에서 말한 메타버스 창조 연습이 바로 이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려 가상세계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법을 배우면 현실의 부는 그림자처럼 따라오게 됩니다. 결국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돈도 붙는다는 꼰대 말씀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시다니 시크하게 무시하려 했는데 이번엔 진짜 제대로 주파수 맞춰봐야겠네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아주 이상하고 기묘하게 짝이 없는 양자물리학의 세계가 우리 존재에 대한 가장 깊고 영적인 질문과 만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흥미로운 교차점을 함께 탐험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재밌겠죠?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와, 시작부터 뭔가 강렬하죠? 우리는 양자 안에 살고 있다? 이게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한 자료에서 가져온 문장인데요. 이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 전체의 신비롭고 흥미로운 분위기를 딱 정해주는 것 같아요. 아니 대체 우리가 양자 안에 살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늘 같은 질문들을 던져왔잖아요. 삶이 참 뭘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가는 걸까? 하는 이런 거대한 질문들 말이에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들을 가지고 과학과 영성이 각각 어떤 답을 찾아가고 있는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엄청난 질문들을 제대로 파헤치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언제냐면요. 바로 우리가 알던 물리법칙, 그러니까 우주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바로 그 시점으로요. 모든 것이 확실하고 명쾌하다고 믿었던 세상에 갑자기 거대한 균열이 생긴 거죠. 물리학에는요, 말하자면 두 개의 다른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거시 세계예요. 행성이 궤도를 돌고 야구공이 날아가는 것처럼 예측 가능하고 아주 익숙한 세상이죠. 이게 바로 고전 물리학의 무대고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원자나 전자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입자들의 세계, 미시 세계입니다. 여기가 바로 양자역학의 영역인데 여긴 정말 이상하고 기묘한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곳이죠. 그 거대한 균열의 시작은 정말 사소해 보이는 질문 하나에서부터였어요. 혹시 대장간에서 시뻘겋게 달궈진 쇠를 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엔 붉은색이었다가 온도가 더 올라가면 노란색, 나중엔 거의 파란 빛이 도는 흰색으로 빛나잖아요. 과학자들은 이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왜 뜨거운 물체는 빛을 낼까? 바로 이 현상, 전문 용어로는 흑체 복사라고 하는데 이게 기존의 물리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도화선이 됩니다. 자, 이게 당시 과학자들이 딱 마주했던 문제였습니다. 이 그래프로 한번 보세요. 기존의 똑똑한 물리 이론대로라면 빛의 파장이 짧아질수록, 그러니까 푸른색에 가까워질수록 에너지가 말도 안 되게 저렇게 무한대로 치솟아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어땠을까요? 전혀 달랐습니다. 에너지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오히려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론과 현실이 완전히 어긋나 버린 거죠. 이건 뭐랄까, 자동차 연비를 계산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온 것처럼 기존의 법칙으로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모순 앞에서 과학자들은 그야말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했죠. 그리고 마침내 등장한 그 돌파구는요, 우리의 현실에 대한 생각 자체를 영원히 바꿔놓는 정말이지 급진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이 양자혁명의 문을 활짝 연 주인공들입니다. 1900년에 막스 플랑크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아이디어를 내놓았고요. 그로부터 5년 뒤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그 아이디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빛에 적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정말 세상을 바꾼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양자화라는 건데요. 이게 플랑크의 핵심 아이디어였어요. 아주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이전까지 과학자들은 에너지가 저기 경사로처럼 미끄럼틀처럼 아주 부드럽고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했어요. 1이 있으면 1.1도 있고 1.11도 있고 끝도 없이 쪼갤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플랑크가 아니라고 한 겁니다. 에너지는 사실 계단 같다는 거예요. 1 다음엔 바로 2, 2 다음엔 바로 3. 이렇게 뚝뚝 끊어진 덩어리, 즉 양자라는 단위로만 존재한다는 거죠. 1.5층이라는 건 없는 것처럼요.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에너지만 그런 게 아닐 거야. 우리가 항상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저 빛 자체가 사실은 그 에너지 알갱이들의 흐름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 거죠. 이 빛의 알갱이 하나하나, 이걸 우리가 광자라고 부릅니다. 이 생각 때문에 세상은 더 이상 부드럽고 연속적인 공간이 아니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뚝뚝 끊어진 불연속적인 세계였던 거죠. 자, 지금까지는 순수하게 과학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잠시 다른 길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상하고 기묘한 양자역학의 아이디어들이 놀랍게도 영적인 세계관을 설명하는 어떤 틀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분야가 만나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다시 한번 저희가 참고한 영성 자료의 한 구절을 볼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중첩입니다. 양자역학에서 중첩이라는 건 진짜 기묘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전자가 하나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보기 전까지는 A라는 위치에도 있고 동시에 B라는 위치에도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이상한 과학 개념인 중첩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사는 이 물리적인 3차원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4차원 세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마치 양자처럼 서로 중첩되어서 바로 지금 이 공간에 함께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 라디오 주파수를 생각하면 좀 쉬워요. 지금 이 공기 중에도 수많은 라디오 방송 전파가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우리가 특정 주파수에 딱 맞춰야만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3차원이라는 주파수에 맞춰져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우리와 겹쳐서 다른 차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관점에서는요, 영혼이 마치 학교에 다니는 것처럼 체계적인 여정을 거친다고 봐요. 1단계, 먼저 지구라는 3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경험하는 공부를 하고요. 2단계, 육신을 떠난 뒤에는 더 넓은 우주에서 활동을 하고요. 3단계는 좀 더 나아가서 마치 메타버스 같은 가상현실 속에서 상상력으로 무한가를 창조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모든 것의 시작점, 즉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현대적인 비유가 나오죠. 바로 메타버스예요. 이게 왜 나왔을까요? 영원히 창조를 연습한다는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에게 좀 더 와닿게 설명하기 위한 도구인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를 만들고 집을 짓고 규칙을 만들잖아요. 상상하는 대로 세상이 펼쳐지죠. 영혼도 바로 그런 가상현실 같은 공간에서 창조의 힘과 원리를 훈련하고 깨닫게 된다는 비유인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과학이라는 길과 영성이라는 길, 이 두 갈래의 이야기를 쭉 따라왔어요. 그럼 이제 이걸 하나로 모아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전혀 다른 두 가지 설명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어쩌면 과학과 영성은요, 같은 풍경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창문이 아닐까요? 하나는 숫자와 실험이라는 언어로, 다른 하나는 직관과 깨달음이라는 언어로 결국에는 같은 진실을 설명하려는 시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개의 창문을 통해 지금 어떤 세상을 보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